2025년 5월 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의 첫날이고요. 노동절이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4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4월의 마지막 주이자 5월의 첫 번째 주,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뉴욕 증시는 한 주 동안 경기 침체로 내내 걱정할 태세다라는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진짜 중요한 이슈는 주식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경기 침체인데 전문가들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트라이트를 무역 관세에다가만 비춰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비춰놨느냐?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미국과 중국과 이 두 나라의 관세 협상에만 집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미쓰리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관없고 그냥 오로지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쟁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으면 투자자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지금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관세 전쟁. 그 관세 전쟁도 미국과 중국 걔네들 두 나라. 그런데 말이야, 미국과 중국 얘네들이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좀 잘 결과를 내면 나는 세상 걱정 없다. 주식시장 막 날아갈 거다. 이런 착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착각에 매번 빠져서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종종 하는 멘트가 있죠.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냐에 따라서 마치 시장에는 호재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시장에 악재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 철상철하, 철두철미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언제 당하셨습니까? 작년에 당했잖아요. 제가 작년 내내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슈가 뭐였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 대장주였습니다. 이 두 이슈로 7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덩달아 얼씨구 3,000포인트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뒤에 경기 침체가 까꿍 하고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까꿍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었어요. 어딘가에 찌그러져 있어서 계속 몸을 키웠죠. 나한테 관심이 없네. 저것들 한번 나한테 뒤지게 혼나겠는데 이러면서 몸을 키웠던 겁니다. 그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가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만 노래를 부르다가 엔비디아 힘이 빠지니까 엔비디아 뒤를 이을 AI의 2등주를 또 찾아서 막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모든 거를 다 개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저는 8월달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5월달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었던 포인트는 이거죠. 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저거 이제 한계가 올 텐데라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오로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기대감입니다. 마치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금리 인하고 나발이고 그냥 다 주식시장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한 주 내내 경기 침체로 걱정할 태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제가 주식시장을 뉴욕 증시를 의인화해서 여러분 뉴욕 증시가 아이고 경기 침체가 걱정돼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근거를 댔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4월 28일 월요일 날 발표됐던 4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3월달에 마이너스 16.3으로 나왔어요. 3월달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6이 뭡니까? 마이너스 16이. 그런데 4월달은 마이너스 35.8. 더 상당히 안 좋아졌죠. 자, 그리고 화요일은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3월달에 93.9였는데 4월달에 86.0으로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3월달도 안 좋았어요. 이건 기준이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6이라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3월달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증가됐고 3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구인 건수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4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 거고요. 지난 4분기 확정치가 2.4였던 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설마 역성장을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2020년 4월달 마이너스 0.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잖아요. 소비자 지표들 쭉 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요 녀석들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예전 같으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가 과연 둔화됐을까 안 됐을까, 인플레이션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매월 마지막에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인플레이션 둔화됐을까 안 됐을까 이것만 바라보던 때가 얼마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뿐이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잠깐 올 초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인플레이션이 잠깐 상승했느냐? 작년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반기 상승했고 그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해서 떨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이슈 맞아서 떨어졌는데 또 미국이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선이 바통 터치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기대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어설프지만 크리스마스 랠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연초에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됐고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죠. 제가 그때부터 계속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 1분기 GDP 성장률 역성장,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변동 없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4월 달 지표가 나왔는데 바로 6만 2천 명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11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거의 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아이고, 고용이 둔화됐네. 미국 경제가 안 좋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 초에 미국이 뉴욕 증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연착륙. 그게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 중에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비행기가 경박스럽게 내리냐 아니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착륙하느냐. 그래서 부드럽게 착륙하기 때문에 연착륙이라고 한다. 경박하게 내리지 않는다. 즉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되게 추상적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연착륙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니까 노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비웃었죠. 웃기고 있네. 근데 그때 미국이 이미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우하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버텼던 게 고용 지표였고요. 제가 그때 고용 지표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직감하면 더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고 안 입고 치사해도 버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작년 5월달, 6월달 고용지표 잘 버텼어요라고 했던 지표들도 한 두어 달 뒤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거의 한 4만 명, 5만 명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퍼져야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되게 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요.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은 졸라 자기네가 센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스스로 아유 우리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아유 우리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죠.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월가가 무너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쪽팔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강력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고 그 덕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퍼지지 않고 잘 넘어갔던 겁니다. 그때 미국이 상당히 자존심을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미쓰리 기억으로는요. 미국이 아유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겠어요. 우리 미국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이따위로 표현을 하죠. 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전보다 안 좋아서 뭐 7%가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미국은 뭐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야. 뭐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글로벌을 대표하는 미국이란 나라인데 아유 형님으로서 다른 나라들 경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우리가 또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게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지네들도 깨지고 있어. 지네들도 경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요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6만 2천 명이 뭡니까? 10만 명을 못 내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안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니야. 우리 미국 경제 좋아. 고용 지표 봐봐. 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던 고용 지표조차도 지금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얘기만 합니다.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요거만 협상되면은 주식시장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정말 그럴까요? 미국이 얘기하지 않는 자국의 어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지금 숨기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 이 정도 나오면 연준에서도 금리를 뭐 인하해야 되네, 뭐 50bp 해야 되네, 어쩌네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정확히 맞추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설레발 쳤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8월 초에 경기 침체 툭 던져놓으니까 대한민국 코스피는 장중에 200포인트 빠졌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100포인트 빠지는 거는 기억을 하는데 200포인트는 처음 겪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 방송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정확히 8월 4일 일요일 방송에서 어떤 분이 미쓰리 코스피 하단 어디까지 봐요? 라고 그래서 제가 2300포인트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2400포인트 깨질 수 있다. 장중에.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계속 올라가니까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 방에 100포인트도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200포인트 빠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경기 침체 이야기 상상들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마치 상상 임신 같고 엔비디아는 저거 어떻게 할 건데 저러지?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저 문제만 해결되면 주식시장이 날개를 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로 한 주 내내 걱정할 태세.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것만 해결되면 돼. 4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처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 되게 후지게 나와서 하락 출발했다가 중국 관영 중앙방송에서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낙폭을 줄였다가 미국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아닌가 하고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2400포인트라는 바닥 인식 있고 그리고 2500포인트까지는 그 덕분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 어렵다. 이번에 NH투자증권에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얼마 잡았습니까? 261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2600포인트 물론 가지 못할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갈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오늘 밤에 5월 첫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발표됩니다. 이거 별로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제외하고 월, 화, 수 일단 3일 동안 발표된 뉴욕 증시에서의 경제지표는 다 안 좋게 나옵니다. 5월 2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돼요. 죄송합니다. 5월 2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다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지표 안 좋다는 얘기하지 않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뒤통수 맞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화를 해. 근데 대화가 막 진전된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막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 조만간 협상 되겠구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거고 작년 7월에도 그러셨잖아요. 작년 7월에도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싫어서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놓는다 그랬는데 자꾸 주식이 올라가니까 불안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도 굴하지 않았죠. 전문가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5월 달부터 8월 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가 언제 했어라고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8월 달 제가 증권회사 4군데 옮기면서 이직하고 이러면서 휴가를 늦게 썼는데 이상하게 휴가계만 내면은 막 사고 터지고 8월 달 주식시장 안 좋다.
8월에 징크스 같은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일요일 방송에서 해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는 지금 내내 안 좋아요.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되는데 마치 미중 무역 협상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게 화딱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다고 막 급락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월 7일부터 4월 11일 동안 그 벌어졌던 매일매일 막 사이드카 발동되고 막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편안한 장은 맞습니다. 종목 장세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흥분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오면 미쓰리가 바로 분석해서 여러분들 공포감 느끼시지 않도록 방송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도 금지고 흥분도 금지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1일 방송 여기서 마칠 거고요. 5월 한 달 동안 시황 잘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도 열심히 해서 군자금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이어서 여러분들 지출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5월 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5월 1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5월달 화이팅 해보아요. 고맙습니다.